안녕하세요. 체형 교정 잘하는 서동비 트레이너입니다. 요새 어깨가 조금이라도 굽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부분은 정도의 차이일 뿐 어깨가 거의 굽어져 있죠. 근데 사실 이 어깨는 원래 약간 굽은 게 맞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좀 기회가 되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정말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정도의 차이일 뿐 굽은 어깨 보유자가 많은데 이분들은 어깨를 펴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무래도 정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부위이기도 하고 어깨가 굽으면서 생기는 2차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인지하면서 굽은 어깨가 거슬릴 수 있어요. 제가 일하는 곳은 여성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여성분들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정말 열에 한 8 정도는 굽은 어깨, 그 다음에 라운드 숄더를 말씀하시면서 어깨를 펴길 원하고 이미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굽은 어깨를 펴기 위해서 근육도 풀고 스트레칭도 하고 강화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이 굽은 어깨가 잘 안 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굽은 어깨, 라운드 숄더는 원인일까요? 결과일까요? 원인보다는 결과에 가깝다는 걸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제가 간혹 이런 비유를 드는데 이곳에 곰팡이가 펴요.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퍼지죠. 그 곰팡이를 보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이제 지우려고 노력을 하겠죠. 다 지우고 나서 이제 괜찮겠거니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어때요? 다시 피죠. 왜 다시 피는 거예요? 우리는 곰팡이가 생긴 상황에 대해서 그거를 지우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곰팡이가 펴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에 집중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과물, 곰팡이가 핀 상황에 대해서만 접근을 하고 곰팡이가 펼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원인에 대한 것들을 접근하지 않은 채로 놔두게 되니까 나중에 비슷한 조건이 형성될 쯤에는 다시금 곰팡이가 피게 된 거를 마주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굽은 어깨를 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했던 운동도 있고 마사지도 있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도 있고 그런 것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한 처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굽은 어깨가 교정되지 않는다, 즉 결과물에 대한 변화가 그닥 보이지 않는다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 즉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기존에 했던 노력으로 좋아질 수 있지만 더 큰 효과를 바란다면 왜 굽은 어깨가 됐을까? 왜 라운드 숄더가 됐을까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놀랍게도 이거는 서론이었는데 서론이 좀 길었죠. 지금부터 굽은 어깨, 라운드 숄더를 만들 수 있는 원인들 중에서 제가 관찰했던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께서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그런 행동 양식, 그러니까 습관을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허리에다가 손을 올리는 행위인데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조금 더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게 왜 라운드 숄더의 원인이 될 수 있냐면은 손을 보시면은 손이 보통 골반보다 아래에 위치하죠. 서 있을 때. 이 상태에서 골반에 위치하려고 한다면 올림으로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팔꿈치가 뒤로 가게 되고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은 어깨는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심화 버전은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엄지손가락이 아래로 내렸을 때 어깨가 좀 더 강한 힘으로 앞으로 밀려가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 상태에서 손을 내린다. 이게 굽은 어깨 라운드 숄더가 되는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운동하는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회원님들이랑 마주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운동하는 움직임의 패턴,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 나오는 회원님들의 어떤 습관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고 가설이랑 추측을 해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회원님들한테 여쭤보죠. 그리고 나서 그게 맞으면 확신으로 가게 되고 아니면 또 다른 이유들을 찾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 왜 유독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허리에 손을 올리는 이런 동작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걸까를 제가 나름 생각해 본 게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손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성이 남성분들보다 골반의 사이즈가 구조적으로 넓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성분들이 레깅스를 자주 입어요. 자, 이 세 가지의 가설이 정말 타당한지 제가 분석을 해봤거든요. 나름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1대1로 수업하는 상황이 대부분이니까 회원님들이 이제 수업을 하다가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그 쉬는 시간 안에 두 손을 모으고 있다거나 이렇게 팔짱을 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머리 뒤에 깍지를 끼고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리고 주머니에 손 넣고 있는 것도 약간 우리나라 약간 문화적인 부분 때문에 예의에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동작들은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이 골반으로 가지 않을까를 생각해 봤고요. 자, 그렇다면 손이 왜 하필 골반으로 가게 됐을까를 고민을 해 봤을 때, 이 두 번째 가설과 이제 맞아 떨어지는 부분인데, 여성의 골반이 구조적으로 넓죠. 그러니까 손을 걸치기가 굉장히 용이한 거예요. 골반의 라인이 많이 이렇게 굴곡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손을 걸치고 싶어도 걸쳐지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미끄러지거든요. 근데 골반이 넓으면 넓을수록 굴곡이 지기 때문에 걸치기가 너무 편해요. 자, 그리고 여성분들은 운동을 할 때 요새 레깅스를 입고 많이 운동하거든요. 근데 제가 레깅스를 자세히 보니까 주머니가 없더라고요. 주머니가 있는 것들도 있는데 제가 본 레깅스는 주머니가 뭐 저 밑에 조그맣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열쇠나 뭐 핸드폰 정도 넣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자, 이런 상황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싶어도 레깅스의 특성상 주머니가 없기 때문에 손이 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게 뭐 허리로 올라온다거나 뭐 이런 거는 조금 그러니까 허리로 많이 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몇 가지의 이유로 미루어 봤을 때 여성분들께서 골반에 손을 올리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것 같고요. 이건 아무래도 제가 관찰한 내용들이니까 제가 수업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그 상황 안에서 추측한 내용이지만, 아무튼 허리에 손을 올리는 분들은 밖에서도 이런 동작을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본인들이 이걸 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틀 전에 당근마켓으로 오신 분이랑 수업을 했는데 그분도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걸 올리는 순간을 보고 있다가 손을 내리려고 하면은 놀래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그런 것들을 반복을 하다가 그분들은 인지하는 타이밍이 오면은 자기가 올리는 중간에 이게 딴 데로 가요. 본인들도 안다는 거죠. 그 순간에는 그런 것들을 인지하기까지의 시간이 걸리고 인지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무의식적으로 계속 그런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반복이 되겠죠, 어깨가 나가는 게. 자, 그리고 두 번째 동작은 뒷짐인데요. 이 뒷짐은 비교적 남성분들이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자주 하는 것 같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이 걸리적거려서 뭔가 안정감 있게 하려는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뒷짐을 지면은 제 기분으로는 좀 편안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뒷짐을 이렇게 하면은 마찬가지로 팔이 뒤로 가게 되면서 어깨를 앞으로 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굽은 어깨, 라운드 숄더에 이바지하는 행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뒷짐을 졌어요. 이 상태에서 손을 만약에 높게 올리는 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보시는 것처럼 더 많이 튀어나가게 돼요. 골반에 손을 올렸을 때 엄지손가락을 내리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더 많이 튀어나가는 상황. 자,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원인들이 있겠죠. 이런 습관이 있는 분들은 반복적인 행위와 그다음에 지속적인 자세로 굽은 어깨와 그다음에 라운드라는 체형이 형성되는 건데, 그냥 근육만 풀고 늘리고 운동한다고 해결이 될까요? 뭐 좋아지기는 하겠지만 뭔가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 반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원인들을 체크해보고 아예 안 하는 거는 아니지만 어렵긴 하겠지만 노력을 하는 거죠. 조금 덜 하는 거죠.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10번 하는 거 안 다음부터 7번, 5번으로 줄이면은 기존에 들어오는 스트레스, 그 다음에 변형되는 정도를 조금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로 인해서 그 이후에 스트레칭 운동을 더하면은 이런 것들이 분명히 교정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세세히 체크가 들어가자면 어깨에 영향을 주지 않는 팔의 자세를 찾는 게 더 어려워 보이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런 걸 아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던 동작 중에서 나도 몰랐던 걸 찾아보는 게 첫 번째. 그리고 그런 동작들이 굽은 어깨, 라운드 숄더에 영향을 주고 있었던 습관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덜하는 쪽으로 방향 설정을 들어가는 게 목적이거든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굽은 어깨, 라운드 숄더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나의 어떤 행동이 어깨를 말리게 만들었는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원인들을 찾았으면 조금 덜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는 거, 그 정도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조차 내가 그런 동작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지언정 나도 모르게 그거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무의식적인 습관들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부터 체형 교정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내용에 해당이 된다면은 이런 것들을 조금 의식하고 덜 하시면서 굽은 어깨, 라운드 숄더에 도움이 되는 운동, 스트레칭, 셀프 마사지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은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